안녕하세요. GNM학원 세연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면접을 바탕으로 동탄국제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외고 다니고 있는 제자가 쌤 유튜브 왜 이렇게 어색해요? 이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안한 말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학년도 우리 GNM 선배들이 동탄국제고에서 어떤 문제를 받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게. 먼저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탄국제고 면접 방식부터 알아볼게. 알고 있겠지만 우리 동탄국제고는 3대1 면접 진행하고 있어. 질문은 공통문항 1문항, 개별문항 2문항 이렇게 진행되는데 구상시간 5분, 답변시간도 5분이야. 구상시간 내에 개별문항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동탄국제고는 개별문항을 볼 수 없어. 구상시간도 충분하고 면접 방식도 충분하니까 우리 같이 잘 준비하면 면접 자체는 어려운 구성이 아니다. 그치? 이번 면접에서는 우리 성남외고 합격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동탄국제고 면접 본 친구들도 예상외로 공통문항이 꽤 쉬웠다고 얘기했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도 공통문항이 쉬울 거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이번엔 쉽게 나왔다. 또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약간 핑퐁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 개별문항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데 동탄국제고는 개별문항도 되게 정직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 친구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면접 후기만으로는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웠어. 이따가 문제 보여줄 건데 내가 보기에는 동탄국제고 공통문항 이번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네가 한번 보고 판단해줘.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많이 접해봤던 주제였기 때문에 쉽게 느끼지 않았나 싶어. 다시 한번 나온 A, B 문항이지. A그룹은 뭐야? A그룹은 기본 가치 선택 문제지. B그룹은 발전과 보존의 균형이지. 2025학년도 동탄국제고 공통문항 제시문에서는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제시문과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 하는 A의 상황이 주어졌어. 참고로 이건 약식 질문이고 조금 이따가 복귀 질문에 가까운 거 조금 더 완성형으로 보여줄게. 여기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A그룹에서 찾아야 하는데 좀 다양한 관점이 가능했어. 이 질문에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과정이고 그 결과로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보면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경우에는 어차피 결과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지.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 제시문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이 되겠지. 두 번째 관점은 사회의 이익 대 개인의 이익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쉽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사회의 이익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회의 이익 손을 들어주면서 개인의 무한한 자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됐어. 자, 세 번째, 자유와 책임이지. 우리 친구들이 이걸로 많이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서 이 책임이 뭔지 얘기해주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걸 생각하느라 조금 시간을 썼을 것 같아. 자, 쌤이 뭐라 그랬어? 국가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라고 했지. 왜?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국가를 만들어서 자, 세금을 내.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법으로서 전쟁의 위협을 막아줄게. 내부의 문제를 막아줄게. 이런 거라고 했지. 그러면 국가가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생기는데 여기서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야? 우리 역할로서의 책임이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 법을 따른다던가 세금을 낸다던가 이것 자체가 시민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럼 나 제시문에서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A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학생이지. A는 학교의 일원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동의 규칙을 지키고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체육대회 참가가 학생의 의무가 아니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참가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의 동의, A에도 동의. 의무나 피해 중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의 동의, A에게 비동의. 자, 여기까지가 너희가 제시문을 읽었을 때 바로 떠올리면 되는 생각이고 이제 질문을 볼 거잖아.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학생 A에게 동의하는가? 이거였어. 근데 우리 이거 벌써 생각해놨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학생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거 있지? 그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A가 참가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지. 이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던 주지 않던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A에게 비동의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 만약에 가 제시문을 활용해서 A에게 동의하는지 말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 제시문은 판단의 기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에 동의할 거면 A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논리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 아니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가에 대해서 비동의할 수도 있어.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라는 것 하나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면 가에 대해서 비동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체육대회에서는 A가 빠짐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를 침해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단체 교육, 협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 왜? 인원이 줄어드니까. 자, 극단적으로 만약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이 전부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 왜? 본인의 자유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 한 명의 친구는 협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100% 침해당하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논리를 좀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너네 합격생 선배도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에 동의했거든. 이 선배가 답변한 거 듣고 쌤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이 친구가 본인이 회장했던 경험을 말했던 거야. 동국고는 답변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나의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걸 활용해서 본인 답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습해봐.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 답변하다가 단어 선택에서 하나 실수를 했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대.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거든. 근데 쌤은 딱 이거 듣자마자 얘는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했지. 면접관 분들도 너희가 완벽한 단어 선택, 완벽한 문장, 완벽한 논리로 말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근거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보여지는 너희의 인성이 좋은가. 그런 걸 보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친구가 걱정은 많이 했지만 붙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질문 보여줄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잘 모르겠다 하면 댓글로 달아줘. 지금 풀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되거든. 잘 풀어보려면 잠깐 시간 멈춰두고 우리 3분 동안 풀고 올게. 쌤은 1분 줄 거야. 자, 풀어봤어?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그럼 이제 우리 다음 공통문항 한번 넘어가 볼게. 공통문항에 이런 게 나왔어. 윤리적 이기주의. 윤리적 이기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부족해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A의 상황. 이렇게 제시됐어. 일단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때 나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상은 개인의 이익이 증대되는 선택을 했을 때 사회의 이익도 집단의 이익도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야. 이게 아까 그 자유 문제랑 텀은 다른 텀에 나온 건데 내용은 되게 비슷하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앞의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여기서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가나 제시문은 일단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제시문에 B와 C의 의견도 나오거든. 이건 각각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는 A의 업무를 도와준다. 그리고
구성원 평가 때 A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 이거랑 우리는 A를 도와준다. 그리고 구성원 평가 때 A에게 안 좋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두 가지였어. 앞의 문제랑 골조는 같지만 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말을 너네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걸 활용해서 주장을 얘기했었어야 되니까. 여기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누구야? 우리 B와 C의 공통점은 나는 성적을 잘 받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그에 따라서 좋아야지 윤리적 이기주의잖아. 그러면 A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B가 맞게 되는 거겠지. 그럼 앞선 1번 질문에서 나의 견해에 맞게 설명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늘 무슨 얘기했어? 이익은 장단기로 끊어서 봐야 된다고 했어. 우리 지금 얘기했던 A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이거는 단기적인 이익이야. 근데 B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쳐봐. 그러면 구성원들이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A는 뭔가 내가 조금 더 지식을 늘려서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때? B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C가 결국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걸까? 앞에 말한 답도 답이고 이 답도 답이야. 쌤은 후자를 더 추천하겠지. 그럼 우리 100점, 110점 답변 봤다고 생각하고 120점 답변 있어. 쌤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거야. B의 방식은 확실한 단기적 이익을 가져오고 C의 방식은 불명확한 장기적 이익을 가져온다. 그런데 나라면 A를 도와줄 때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A의 의지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B의 방식을 통해서 장단기적 이익을 모두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즉, B의 방식이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어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번 풀어본 문제도 다시 풀어볼 만하겠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번에 합격한 합격자 선배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 합격한 친구 중 하나는 요 윤리적 이기주의 하면서 본인이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했대. 이 책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 쌤이 여기 유튜브에서 말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항상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협력, 리더십, 갈등 해결, 문제 해결 꼭 하나씩 나의 경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 친구는 그 협력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같이 준비했던 거거든. 자, 그럼 너희도 한번 풀어보고 3분 재보고 2분 동안 말하기 해본 다음에 돌아오세요. 자, 풀어봤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줘. 동탄국제고 개별문항 이제 볼 거야. 동탄국제고 개별문항은 어렵지 않지? 대부분 포괄적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의도를 파악하기가 쉬운 편이야. 주로 자기주도 학습 2개, 진로 1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자기주도 하나, 진로 하나, 인성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올해는 독특하게 마지막으로 포부를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 이 질문이 사실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잘 안 나오는 질문인데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쌤이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나왔대. 우리 친구들은 그런 포부를 얘기해라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진로 계획 준비했던 거 그냥 얘기하면 돼. 자, 자기주도 학습 질문부터 볼 건데 자기주도 학습 질문은 어때? 이걸 하게 된 계기, 과정, 이것을 통해 배운 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주로 나오잖아.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친구가 있었는데 소통의 방식을 연구한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했대. 책을 통해서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한 학생한테도 그 책에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그 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번 개별문항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다룰 만한 것까지는 없어. 우리 친구들 결국에 자기주도 학습에 썼던 내용 중에 아까 얘기했던 3가지, 그 3가지 내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상 질문으로 준비했던 거 거기서 나왔거든? 진로 계획 정도가 좀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우리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서 쌤이 편제표를 줬거든. 편제표를 보고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하면서 진로 계획 얘기했다는 친구가 있더라고. 이게 사실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좀 어렵고 쌤이 설명하기도 좀 난감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 잘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줘서 붙을 줄 알았어. 그 친구는 더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종이 쳐서 말을 마무리했대. 그래서 되게 아쉬웠다고 하더라고. 자, 지금까지 동탄국제고등학교 면접에서 출제 경향과 질문 유형들을 좀 살펴봤어. 그럼 이제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 먼저 면접의 구조부터 이해한 다음에 이 구조를 활용한 연습이 필요해. 공통문항에서는 키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수야. 왜냐하면 5분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가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답변을 머릿속으로 구성을 잘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5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들어. 질문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치 대립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연습도 중요해. 우리 아까 봤지만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 이것의 문제인가? 아니면 책임과 의무 이런 문제인가? 자유와 책임 이런 문제인가? 또 만약 나는 좀 생각은 빠른데 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해. 이렇다면 공통문항은 사실 답변의 구조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구조별로 하나의 항목당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 문장의 구조를 미리 생각해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주장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주장을 저는 땡에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외우라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 질문으로 넘어가면 너네도 알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추상적인 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 진로계획 질문에는 이 학교만의 특징과 좀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해. 우리 학원 처음 오면 주는 자료 있잖아. 그 학교 분석 자료 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특색 활동이 있나, 어떤 특징이 있나, 이 학교만의 활동은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뭐지, 이런 것 좀 알아봐야겠지. 본격적으로 면접 연습에 들어가면 타이머를 진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타이머를 활용해서 내가 하는 답변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봐. 그리고 내 답변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맞춰. 너네가 그 답변을 숙지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타이머를 안 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면접장 가면 떨려서 잘 안 보이고 면접관 바로 뒤에 타이머가 있지 않으면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타이머를 봐야 될 수 있어. 그러면 보기가 되게 어렵겠지. 15초쯤 남았을 때 마무리 멘트로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친구처럼 내가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면 말을 하다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 멘트 던지고 봐야 되는 거지. 답변 중에 실수를 했을 때도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해. 아까 단어 실수했던 친구 있다고 했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땡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의미한 바는 땡땡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이건 어렵지 않지? 우리 그리고 나만의 경험을 풍부하게 정리를 해둬야 한다고 했어. 리더십, 협력,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혼자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봐. 거울 보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우리 면접 연습을 하다 보면 있잖아. 면접 상황에서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눈썹을 이렇게 찡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본인이 평소에는 그러질 않는데 긴장 상황에 본인만의 습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걸 영상으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친구들이랑 연습할 때는 한 명은 면접자, 한 명은 평가자, 한 명은 면접관 이런 식으로 파트를 분배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려면 우리 면접관 친구가 조금 돌발 질문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면접 직전에는 내가 좀 완벽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좀 긴장감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진실된 너네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잊어버린다. 쌤이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지막이 되면 좀 긴장이 되고 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밤에 늦게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떨리는 와중에 아침이나 점심을 열심히 먹다가 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 전날에는 꼭 일찍 자고 면접 당일날에는 간단한 음식 먹고 면접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면 동탄국제고 면접은 너네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자리잖아. 완벽한 답변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너네의 사고력과 인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돼. 질문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우리 같이 입시 준비해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